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 이제 첫 시간인데요. 지금 그 올라간 자료나 보시는 거 보면 나름 그게 이제 회차별로 있죠. 네,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9월, 10월에 실전 모의고사랑 차이가 좀 있는 건 그건 완전히 이제 시험 형식 똑같이 하는 거고, 문항수도 양식도요. 근데 요번 영역별은 이제 아주 예전엔 안 그랬는데, 거기에 이렇게 범위가 좀 있으면 예습을 해가지고 잘 보고 싶어서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정도로 한다 해놓는 거니까, 만약에 어차피 정리를 하는 거니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차 걸 좀 보면 또 낫겠죠. 아무래도 쓰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데 참고되라는 그 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요렇게 한 거였던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처음이라서 그냥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걸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표를,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지금 한 거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이제 요런 게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거랑 이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제 문제를 내다가 막 이상한 걸 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건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가 아까 그 한 녀석이 없어졌네요. 그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건데. 잠깐만요. 여기죠. 뭐 알아서. 잠깐 볼게요. 여기에, 저 위에, 뭐, 우리는 지금 봤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서, 요렇게 해서 살짝 올려야 되니까,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이게 이미 봤고,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강의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걸 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이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강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우니까 내가 뭐, 많이 써지면 써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기 이제 다 같이 거드니까. 근데 60분 안에 내가 좀 어느 정도 썼나 이렇게 하면 그걸 좀 체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시간이 맞는다고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걸릴 수는 있겠죠. 시간이. 그러니까 뭐 그냥 지금 막 시간 안에 막 그거보다는 막 난 너무 잘 써져. 이러면 그냥 이게 쓰는 게 더 낫죠. 많이 써보는 게.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또 어차피 여기 강압적으로 그냥 같이 수업을 듣게 하잖아요. 근데 인강 선생님들은 많이 안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중에 봐야지.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자료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봐야지. 이러면 그게 좀 나쁘니까 쉬지도 말고 그냥 바로 이어서 하던지 바로 한 10분 정도 물만 먹고 하던지 해서 그 바로 해설을 하고 그 살아있을 때 이게 썼던 감각이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험 보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작성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인강 선생 여기는 우리가 나눠드렸죠. 근데 인강 선생님들은 그 제작성 답안지 물론 똑같은 답안지인데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출력을 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할 때 많이 하겠지만 거기다 바로 쓰라는 건데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돼요. 뭐냐면 뭘 보고 옮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해설지는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고 같이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이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뒤에 네모칸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아까 푼 문제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이제 자기 분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그건 거의 활용 안 하더라고요. 거기 자기 반성미 평가랑 그 뭐 5431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쓰기가 싫은 사람은 그래도 그 위에 그 5431 체크하는 건 좀 해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뭐 전혀 이해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자꾸 난 이걸 절대 왜 못 외우지? 자꾸 까먹네 하는 이론 기억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좀 체크를 하든지 뭐 아니면 작성 뭐 이렇게 알아서 이제 채점 기준표예요, 그게. 근데 잘 활용은 안 하던데 저는 그냥 거기 해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활용하면 참 좋아요, 복습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하고
내 답안이랑 비교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직강 선생님도 인강 선생님도 그걸 한다는 거죠. 해설을 보면서 막 해설 보면서 그냥 저기 저렇구나 이럴 건 없잖아요. 지금 내용들이 자 정리가 안 되고 암기가 안 돼서 그렇지 막 생소한 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을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새 답안지에다가 이제 뭘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가 답안을 아까 문제를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막 설명을 듣고 막 체크도 했죠? 이러니까 딱 다 덮어버리고, 우리 여기도 그러거든요? 딱 다 덮어버리고 생각나는 걸 써보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쓰면 안 써도 돼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그 쓰시는 대로 우리는 이제 집에 가는 건데, 인강선생님 그걸 혼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진 보내는 게 있잖아요. 인증사진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처음에는 뭐 1회, 2회는 열심히 하는데 뒤에 갈수록 이제 안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애들도 아니기 때문에 막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8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마음을 하고 진짜 한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써요. 보내야 한다가 이게 강제 막 안 하면 뭐 큰일 난다 이래야 이걸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강은 그냥 안 할래도 못 가니까 집에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여전히 이제 맨날 하는 거는 이제 뭐 다 나중에 이게 추스려서 또 이제 모의고사반에 가도 좋은 거고요. 예. 하여튼 그런 자료들이 되고 답안 자체를 이제 지금은 오늘 우리가 내용을 하고 재작성을 하면 그냥 기억을 하나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뭘 자꾸만 재작성을 하라 그러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준을 이렇게 삼은 거고요. 오늘이 뭐 언제다 그러면 이제 주말이 됐든 있잖아요. 이제 복습이 거의 마무리되는. 수교 복습이 내가 뭐 인강을 듣는데 나 월요일마다 들으니까 뭐 일요일 저녁에 마무리가 된다는 그 타이밍에 마지막으로 하라는 요것은 좀 달라요. 결이 다른 게 그 답안지에다가 정말 진짜 깔끔하게 다 잘 써야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잘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글씨도 좀 잘 써야 돼요. 글씨 너무 못 알아보면 영향을 받아요. 채점에. 그러니까 그런 제작성이에요, 이게. 지금은 이 기억을 따끈따끈 할 때 한번 반드시 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주장을 하는 바인데 하고 나서 이렇게 한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합격을 해야 더 막 내가 한 방법이 좋아 이러겠지만 그 선생님들은 다 막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의 말이 맞긴 맞는 거니까 참고해서 그 몇 가지 약속들을 한번 해보세요. 많지가 않은데 뭐 금방 가요. 또 2달이 8번이.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키는 그렇게 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찍어 보내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우리가 애들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고티 자료에 저기가 있으니까요. 카톡 그 아이디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일단 할 때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보세요. 이제 문제하고 본인들의 답안지를 좀 위주로 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 핵심이 문제 유형이나 이게 영역 아까 처음에 잠깐 말한 것처럼 이건 절대 모의고사 형태로 가지 않고 문제가 많을 때도 있고 뭐 칸이 그러면 제가 어쩔 때 약간 뭐 이래서 칸이 넘을 수도 있어요. 답안지 칸이. 근데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쓰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의고사 할 때는 막 거기 진짜 엄선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오늘 이 관련 내용이다 하면 여기서 그냥 막 다 뽑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다 물어봐 보려고. 그러니까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론을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야,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 말한 요게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고요. 여기다가까지 뭐 내가 이래서 저래서 하는 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말은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제목은 이제 참고를 하면서 이제 큰 틀이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좀 오늘 여기 내가 하나도 못 썼어. 그럼 이제 저기 찾아가서 복습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위에 제목 자체가 사고실험 3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사 3명이 이제 그건 뭐 인용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억은 이제 사고실험이고, 그쵸? 기억은 사고실험. 저기서 그러니까 이제 수업 관련된 모든 사고를 미리 거치는 사고실험을 좀 충분히 하고
학생들이 사고활동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자 우리가 이제 현대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또 얇아졌어요. 좀 두껍게 할게요. 사고 실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지금 사실 이제 답을 뭐 확인해서 하는 건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자, 그러면 아까 왜 내가 못 썼나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라도 지문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사고활동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주도권이죠. 그러니까 수업의 주도권. 근데 주도권만 써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도 이제 진짜 저긴 아니지만 제가 내는 우리의 시험이지만 출제자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의도가 주도권을 해도 뭐 틀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중요시하더라도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다. 근데 수업의 주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틀린 건 아니죠, 사실은. 뭐 틀렸다고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참에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쓰시면 되고 현재 실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김 교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게 되니까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수업 준비하고 연구할 때 수학의 발생을 포함시키고 수학의 역사 발생적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간다는 거 알죠? 역사에 대한 수학이 아까 역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맞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역사라고 써도 되고요. 역사 발생이라고 써도 되고요. 역사 발생 과정이라고 이제 제가 그냥 해놨는데 역사에 대한 교사적 분석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굳이 디귿에 원한 게 출제자가 원한 게 역사 발생적 원리 뭐 이걸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고 실험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시키자고 했으니까 그 앞에서 사실은 이렇게 뭐 수학의 발생을 포함시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역사도. 요거는 굳이 그 용어를 보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그 흐름을 보고자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결론은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만들 땐요. 진짜 이 문제 만드는 건 정말 너무 진짜 쥐었다도 아이디어가 안 나고 그리고 지문 뭐 이렇게 얼핏 보면 늘 똑같은 문제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바꿔야 되니까 되게 힘든데 고백을 하자면 이제 여기 있잖아. 이교사 말. 그래서 학생의 의견을 도출시키는 과정, 무지를 자각시키는 단계, 지식의 상기 과정. 이게 이제 현대로 와가지고 그런데 뭘 바꾸는 그게 필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고백을 하면 이실직고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는데 그 바람에 이제 발문으로 그냥 제가 가버린 거거든요. 근데 뭐 저것을 진짜 실전에 막 이렇게 이 과정을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이제 그 삼파법이 됐든 그 옛날 스타일에게 지금 현대로 와서 재해석을 해서 교사가 수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고리짝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제 전체적으로 말 쓰고 이 문제가 들어갈 말 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줬어요. 뿔의 부피 상황을 주면서 이제 이 세 명이 말하는 삼파법을 이제 진짜 현장에서 써먹으려면 이제 학생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정확한 생각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게 뭐냐면 무지의 자각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삼파법 할 때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원본은 좀 너무 말이 무서운데 막 너무 무시하는 투를 막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사가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가 나왔을 때 그쵸?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생이 뭐인 것 같아요. 선생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저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일단 핵심은 뿔의 부피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이 이제 반응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 그래서 원뿔의 단면의 넓이가 원기둥 단면의 넓이의 2분의 1이니까 이게 하여튼 얘는 이건 틀린 말이긴 한데 이제 학생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학생의 반응에 대해서 교사가 뭐라고 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또 지 혼자 막 잠시만요.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거기 해놨잖아요. 살짝 내릴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쓴 거를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것만 답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수밖에 없잖아요. 밑에 애가 저렇게 한 거 보면 학생이 위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 뿌레구피를 구할 때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답안에 이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예상해 보자. 뭐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이제 그 기존에 뿔 가기 전에 기둥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려고 이제 아까 복사를 한 건데 일단은 이제 답안에 보시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두 도형. 이제 그게 비교하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좀 이제 옛날에 배운 거 뭐 없어? 생각해봐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4단계에서 하는 발문인데 그건 너무 커요. 범위가. 너무 그러니까 좀 작게 여기 구체적으로 학생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하고 뭐를 이제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보면 어떤 이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복잡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여기 그림까지 다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학생이 혼자 뜬금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영역별 할 때 여기 선생님들은 우리 이따가 질문하시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답이 경계에 있어가지고 맞나 틀리나 그런 거는 그 사진 찍어 보내실 때 거기다 뭐 표시를 하세요. 뭐 이게 이렇게 맞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답이 이런 경우는 표시를 해서 보내시고 우리는 이따 나중에 보고 제가 이거 보니까 선생님들 답을. 자,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이제 앞으로 볼 시험에서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걸 여기서 이제 쥐어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막 기존에 나와 있는 신론이나 아니면 그 다른 책들에서 이제 막 이렇게 기존 기출문제하고 해가지고 이게 다 추스리면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가야 하는 이제 것들인 거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 이거는 뭐 언제나 나오면 뭐 안 틀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요거. 그죠?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여기에서 들어갈 때 뭐 많은 이론이 들어가겠지만 이거 이제 크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문풀만 처음 들으신 선생님도 있을까봐 이렇게 흐린 글씨 나오면 뭐 쓰기 연습도 하라는 얘기고 또 지난 거하고 흐린 거 해서 이제 중요한 걸 여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내가 여기 우리가 요번에 여기 나가는 이 자료들에 있는 거는 그냥 기존에 우리 기출백선 하거나 이럴 때하고도 또 다르게 그냥 와 진짜 이것도 다 외워버리면 돼. 이제부터는 안 돼. 이제는 시간이 없어. 그냥 다 외우셔야 돼. 예, 외우고 쓰고 해야 돼요. 뭐 따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고 실험에 관한 어떤 뭐 예를 들어 이걸 잘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면 뭐 삼파법 안에서 사고 실험이 됐든 다른 사고 실험이 됐든 뭔가 그 사고 실험하고 맞물렸을 때 웬만한 답안이 다 만들어져요. 커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훈련을 받는 거라 지금 1, 2월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어떤 주도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다른 시험에 나오면 그냥 이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네,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 쳐서 빈칸 치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외우면 된다, 이거예요. 뭐 읽어보고 이런 거 지금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주 예전에 한번 이게 등장한 적이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그걸 따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하고 요 두 개를 요렇게. 근데 벌써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래도 중경험주의 수업을 할 때는 약간 이제 학생한테 이제 주도권이 좀 있겠죠. 뭐 발표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똑같이 이렇게 안 등장을 해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랑 얘네 둘이 가지고 뭐 하는데 이게 나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걸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 모의고사나 진짜 모의고사에서 나가는 이 뒤에 자료, 이제 다음 주에 또 복습 자료를 나눠드리겠지만, 그거는 그냥 놓치면 안 돼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다 외워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해설할 때는 이걸 뭐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위에 제목들 있잖아요. 예, 그게 그냥 그걸 자꾸 상기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맞아. 388이 나오면 사고 실험, 주도권, 교사 뭐 연구 관련된 게 있겠지. 뭐, 그러면 이제 뭐 학습 이론이 붙겠죠. 지금 아직 앞에라 그렇지. 뭐, 프로이덴탈이 붙을지, 뭐가 붙을지 뭐 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카투스랑, 이렇게 해서 중견, 이렇게 이 제목이 여기서는 진짜 중요해요. 밑에는 어차피 다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 외워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아무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이제 이 1번 문제 유형에서 더 이상 새끼를 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소크라테스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더 뭐 폭넓게 껴서 딴 데서 나오면 어쩌지만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막 무슨 특별해가지고 막 어디서 이상한 막 우리 모두 다 같이 모든 수험생이 모르는 게 하나 나온다 이러면 다 틀리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예. 자, 이제 2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리 철학으로 오늘 하는 범위가 좀 협소한 거잖아요. 이렇게 딱 바운더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쥐어 짜니까 약간, 딱 그 틀 안에서만 이번 주에 해결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네, 그것만을. 다음 주로 넘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답을 한번 보시면, 좀 올릴게요. 지금 처음에 이제 뭐 첫 번째 교사가 이제 틀을 말해준 거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 라카투스 증명 이렇게 갈 것이다 이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증명이 본질이 사고 실험이라는 얘기는 이제 반복된 얘기니까 그래서 증명 여기서 이제 제가 딴 거를 해놔봤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뭐 증명 생성 개념 이런 건 막 신론에서 빈칸 뚱뚱 뚫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끔씩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맨날 앞에 사고 싶은 게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이번에는 그 기존에 라카투스 증명 본질 이건 이제 지겹잖아요. 그럼 나오면 안 틀려.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 절차를 혹시 묻지 않을까 해서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카투스에서 말하는 게 우리가 추측을 찢는 거잖아요. 부분 추측으로 찢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한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사실은 지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 그러면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쪼개. 찢는 거야. 막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쪼개. 막 찢어야 되는 거야. 라카투스 증명.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박 교사가 이제 가하고 나가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막 기입형 관련되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게 내용, 뭐 다른 거하고 다 계산, 산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인문과학적인 과목이니까 이런 거 안에서도 이제 이런 걸 자꾸 그러니까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되게 우리가 저걸 답안으로 써야 할 때도 많잖아요. 결국은 애들이 맨날 저놈의 탐색할 기회를 못 갖는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맨날 가정결론 막 짬뽕 애들이 헷갈린다,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류 범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지금 더 이제 좋죠. 요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쩔 거냐. 그러니까 정말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뭐 이렇다, 막 고충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나는 중경험주의 이제 에서 강조하는 증명의 모랑 또 둘 다 절대주의 또 모랑 이제 잘 통합을 해갖고 내가 충실한 증명 교육을 노력할 거다. 막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여기 이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죠. 증명 지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네. 그걸 원하는 거죠. 문제 답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발견하고 정당화를 쓰셨죠, 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여기 증명의 여기다 쓸게요, 저 그냥.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우리 다른 내용값도 그렇지만 잘 기억이 나잖아요. 안 까먹잖아요. 발견, 정당화. 이 두 가지를 이제 원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근데 많이 아닌데요. 2번이 많이 아닌데요.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이게 연습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제가 그거 갖고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니까 사실은 비워두지 말고요. 그냥 써요, 이게. 다음 이해부터 그냥 써요. 여기 발견이, 이게 답이 아닌 줄 알아, 내가. 근데 이상한 거라도 써놓으세요. 자꾸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꾸 건너뛰거나 스킵하면 안 돼요. 내용합도 그렇잖아요. 예, 뭐라도 써놓고 조금 이렇게 부분 점수라도 받아야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틀린 건 아는데 그냥 습관을 비지는 마세요. 비워두진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요게 중요하죠, 이제. 그 김 교사가, 그쵸? 이렇게. 이제 답 쓰고, 이제 저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충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상되는 지도 방법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솔직히, 각자의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예, 이건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무거나 써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비워둔 건 아니니까 쓰긴 써야죠. 이렇게 이렇게 아까같이 저렇게 충실한 증명 교육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처럼 그런 말이라도 쓰면 또 모르니까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처음에 딱 바라볼 때의 핵심은 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공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공부할 때 여기서 가하고 나라는 얘기를 줬잖아요. 근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안 일어나려면 도대체 뭐 할 것이냐. 이거 정해진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예,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럼 뭐라도 써야 되고요. 아니면 딱 공부한 걸 써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예, 그냥 이렇게 주저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채워볼 수 있나 한번 채워보세요. 학생에게 증명해야 할 완전한 명제를 제시하는 대신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한 명제 맨날 제시하니까. 그러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명제를 제시하지 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가 어떤 것만 제시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을 채워놓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조건으로부터 성립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완전한 명제는 가정 결론이니까 우리가 결론을 이끌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해주면 돼요. 가정행만 말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정만 제시하고 이렇게 써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한다. 이러면 이제 가장 좀 완벽한 답이 되는데요. 가정만 해도 괜찮아요.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만은 답은 제가 만든 답안이 있는 거니까 그냥 답안을 제가 쓰는데 말로 해드리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죠. 그냥 맨날 우리가 가정 결론을 그냥 다 말해버리니까 이게 애들이 어려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부터 성립할 수 있는 뭐란 말이에요. 예, 요렇게 끊을게요, 이렇게. 뭐 하도록 한 다음에 뒤에 이제 말이 나오니까 이건 쓸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아까 가정에서 사실은 이건데, 근데 이걸 우리가 보이고 싶은데 여기 조건으로부터 성립할 수 있는 이거를 끄집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건가? 이렇게 끄집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내라는 거죠. 학생들이 스스로 아까 저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추측한다든가 발견한다든가 이런 말씀은 다 맞죠. 그 조건으로부터 성립할 수 있는 추측 발견, 결론을 발견, 결론을 추측 이거 다 괜찮아요. 하도록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얘들아 이제 P 말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거라면은 있잖아 P가 이거야 아이들한테 그럼 어떤 게 나올래나 그러면 틀린 말을 하든 맞은 말을 하든 애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막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론을 이제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 잘했어.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이제 그 발견한 결론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예. 그 증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럼 이제 발견을 한 게 이제 끝!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견한 결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게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뭐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내기 위해, 뭐, 맞는지 틀린지 밝혀내기 위해 이런 말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외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눈을 감고 외우는 건 백날 첫날 내일 모레 까먹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거 저는 이렇게 쓸게요. 참임을, 참을 밝히기 위해. 근데 뭐 입증한다, 위에는 있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애들한테 우리가 다 말해줘서 문제니까 가능한 한 증명 수업할 때 피를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결론은 지네가 말해보라고 하고, 그러면 혹시 그걸 중에서 골라가지고, 입증을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데, 또 이것도 답은 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죠. 제가 잠깐 보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참고가 돼서 그러는 건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우리는 답을 내가 봐버리니까 좀 이렇게 점수를 지금은 채점하는 건 아니고요. 모의고사는 점수까지도 막 면밀하게 0.1점 막 채점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틀에 박힌 거고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좀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부분 점수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복습하실 때 이제 요 답을 위주로 놓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쓴 답도 있잖아요. 그게 다 알죠. 이게 완전히 3000% 안 빠진 답인지 빠진 답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틀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시험에서도 안 되면 크게 이제 해놓는 건 나쁘지 않아요. 1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걸 써놓는 게 이상한 걸 쓰면 완전히 틀려버리니까 그냥 좀 이렇게 큰 걸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 얘기 안 한 건 물론 알겠지만, 이제 여기다가도 이제 복습하실 때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딱 어디 연습장에 이렇게 하는 것보단 백지 쓰기가 좋으니까 다 하고 밑에 혼자 복습하실 때 하시라는 그 칸이에요. 그냥 그저 손이 써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제 시험에서 이제 저거는 제가 만든 문제일 뿐이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그쵸? 네. 시험장까지 가져가느냐. 이제 그래서 수교재에서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을 쫙 정리했는데, 우선 이제 빈칸 채워보실 건데,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요 2개 정도의 틀은, 그쵸? 그 밑에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 있잖아요. 그 틀에서 뭔가를 물어본다. 증명 지도와 사실 증명 지도에서 증명만 빠져나가면 준경험주의랑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이 베이스가 다 깔린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를 좀 벗어나지 않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 위에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 이제 증명으로 간 거긴 하지만 준경험주의 이렇게 딱 2개를 기억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자꾸 외운 걸 하지 말고 빈칸을 보면서 해봐야 돼요. 증명의 지정학 기능이 이미 주장된 정리를 비판으로서 정리를 모아하는 데 있다. 라카투스는 증명을 사고 실험과 초기 형태의 정리라고 할 수 있는 원시적 추측을 정연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간주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건 다 알아요. 개선한다. 정리를 바꾸는다. 이건 안 되는데 발음이 하는이니까 개선하는 거잖아요. 펜을 바꿔야지. 그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단어가 맞으면 다 맞아도 돼요. 원시적 추측을 정연시키기 위해서 증명을 이제 이 라카투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이제 요렇게 말은 했어요. 요렇게. 근데 이거를 조금 아까 같이 부분 추측으로 분해한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또 설명이 있어서 위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분석 쪼갠다 이런 개념이니까 방법적으로는 분석법에 가까운 거니까. 방법적으로는 이 라카투스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한번 채워보세요. 증명의 본질은 사고 실험이고, 발견의 뭐고, 아까 여기 증명 절차는 또 나왔죠? 예.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뭐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란 거 왜 놨냐면 이제 혹시 몰라서 구멍 뚫어 놓을까봐. 아까 해놓은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한데 사고 실험이랑 발견의 수단이잖아. 사고 실험이랑 발견의 수단이잖아. 이런 건 익숙하잖아요. 추측을 구분 추측으로 분해. 요거 아까 나온 건데 한 번 더 써시라는 거고. 예. 그 다음 또 이제 한번 보면 중경험주의 수치와의 입장을 수학교육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현재의 증명교육에서 결여된 부분을 모한다는 의미에서 적용 가능한 것만을 완화시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맞죠. 아까 삼파법도 마찬가지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걸 그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증명교육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 뭐 좀 안 좋은 부분,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보완하자. 뭐 이런 걸. 기억을 해두면 물어볼 수 이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모두 다 그래. 모든 이론이 다 보완한다는 말만 해놓으면 돼요. 부족한 점, 결여된 점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절대주의 수리처학의 종합적인 방법이라면 연역적으로 끌고 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라카투스나 이런 건 이제 종합적인 방식이 분석적인 방식이 되고 여긴 종합적인 방식이 되죠. 뭐 이런 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발견의 맥락, 정당화의 맥락, 이제 아까 김 교사가 말한 그걸 통합을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답안인 거예요. 예. 모든 수리 철학 안에서 아울르는 새로운 교수 학습상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잘 지도하는 나의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말해야 돼요. 그래서 통합을 해가지고 증명교육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완 저런 것들은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요렇게 요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이 중경험주의하고 나오면. 요것도 또 이제 한번 보세요. 틀리든 맞든 아무도 안 보니까 자꾸 서브워트 해야 돼요. 자기가 뭐 지금 아무도 안 보잖아. 다 틀리면 어때요? 막 써보셔야 돼요. 사회적 구성지에서 증명의 타당성에 대한 기준은 수학자 공동체에 의존해서 타당한 증명이라는 수학 공동체의 인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들은 우리 다 같이 그저 똑같으니까 막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잘 생각하면 앞뒤 맥락을 보면 또 맞고. 사회적 구성체 증명의 일차적 기능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해? 다른 사람을 막 나쁘게 해?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시킨다, 확신시킨다, 뭐 다른 사람을 확인시킨다 이런 말만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확신이 좀 더 좋죠. 원래 하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 네 말이 맞아. 이게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교수학습 상황인 거니까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지 뭐 대충 말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상대가. 그 설명이고 증명은 수학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칸을 보고 쭉쭉쭉쭉 나오면 답안을 쓸 수 있다는 상태예요. 각자의 상태가. 증명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 명제가 의미하는 바에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명제를 어쩌고 하고 뭐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는 명제를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일단 우선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쵸? 예. 그럼 이해한 다음에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해 확신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증명의 목적은 지금 저렇게 막 엄밀성, 막 추상적 기준, 막 엄격한 것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의 확신을 증진시키는 증명은 얘네들한텐 요런 의미가 돼야지 뭐 막 멋부리고 막 연역을 하고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죠. 절대주의 수학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앞에서 계속 했던 거죠. 쭉 마무리예요. 중경험주의에서의
발견의 수단.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확신과 설명. 요 3개 기억을 해야겠죠. 딱 이렇게. 그래서 절대주의 수리처에서 증명의 아까도 얘기한 거죠. 여기는 이제 약간 요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경험주의나 사회적 구성주의, 절대주의가 아닌 쪽에서는 이제 분석적 요런 측면. 사실 여기가 왜 없어요. 지금까지 극단적으로 난 앞에 공부를 안 했어. 사회적 구성주의, 중경험주의 나 공부 한 자도 안 해가지고 몰라. 그런 사람도 이 페이지를 하면 돼요. 진짜로. 예. 그래도 돼요. 예. 그래도 흐름들은 다 아시니까. 지금 이 시기에 막 그럴 수는 없죠. 이론이 장황하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엮은 걸 또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하고 엮었냐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3번이긴 한데, 근데 저 그림도 그냥 넣어놨어요. 보시면서 한 번씩 보시라고. 여기는 이제 또, 이게 엮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이제 공학도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지문은 좀 익숙하긴 할 거예요. 뭐 소수 나오고 교과에 있는 거니까. 숫자 나오고 이런 거니까. 근데 익숙하다고 답을 막 쑥쑥 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문 익숙함에 낚이면 안 돼요. 실전에서도 익숙해요. 나오는 지문은. 교과 과정이 막 나오니까. 자, 일단 여튼간에 저튼간에 시험을 보셨으니까 일단 이 문제는 이제 다 읽으셨잖아요. 이런 거를 읽을 때 이거는 이제 과외적으로 말을 하면 뭐 지문을요 2번을 읽는다 이런 생각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지문은 한 번만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상황이 안 되겠죠. 그러면 한 번만 읽으랬다고 안 읽으면 안 되니까 읽겠지만 무장을 그렇게 우리가 하고 가야 된다고. 지문은 한 번만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는 여기서는 얘기를 했는데 카메라 켜고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A형을 뭐 한 15분, B형을 20분에 수교 부분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푸는 합격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합격자들이 막 그 수교나 일반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쓰는 거에서 막 들어가면 이게 막 딱딱딱딱 소리 나게 쓰고 나왔다 그러지 한참 생각을 하고 고민했다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습과 훈련하고 가야 되는데 지문 있잖아요. 특히 여기서 이제 원래 우리가 문제를 좀 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보면 이제 여기 가서 지금 이렇게까지 번호는 안 주는데 사실은 일부러 제가 영역별 모의고사 할 때 이렇게 번호로 나눠놔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할 때는 우리가 안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나온 건 보면 이제 그 박스에다가 줬잖아요.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뭐 비슷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지문을 한 번만 읽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니까 여길 먼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읽고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먼저 와서 요 공학도 유의점이 있고 일단 기억력 디귿은 눈여겨보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 발레를,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연습하시라 그런 거지, 뭐 발레를 이렇게 4개를 다 찾으라고 그런 건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실 때 뭐야, 이럴 수도 있죠. 푸실 때.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연습해보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이제 저걸 내가 가서 지문에서 끌어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방에 읽어야 돼요, 한 방에. 여러분, 읽으면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예시가 많으니까 제가 숫자로 할래다가 이렇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먼저 가장 이제 이 문제를 읽으면서 먼저 문제를 읽었을 테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그 4번 애가 이제 7자리까지만 해요. 막 이런 얼토당토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론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이잖아요. 요게. 여기 써야 될 말이. 걔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계산기한테 수학을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런 문제점은, 그러니까 목적하고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썼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적 한계, 공학적 도구에 교육적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사들이 사실 수업 준비할 때. 공학적 도구에 교육적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교육적 한계를 알지 못하는, 이래도 돼요. 인식하지 못하는
위로 쓸게요. 그냥 목적과 뭐 수단을 헷갈리고 있다. 혼동하고 있다. 헷갈리고 있다. 뭐 그렇게 다 괜찮아요. 써도요. 공학적 도구의 교육적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 자, 공학적 도구 시험에 나올 때 왜 계산을 위주로 배우지 않아야 되는 단원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하게 이게 2번 이상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요 얘기 나오면 이건 100%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외우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혹시 요 상황이 나오면요. 학생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이건 인용을 한 거니까요. 예, 선생님이 이 지문에서는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얘들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뭐 계산기가 이러니까 이제 우리 계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극단적인 걸 표현하려고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교육적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수단과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 딱 그렇게 쓰시면 돼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그리고요. 얘는요. 그 애 이제 뭐 분모 홀수이지만 순환소수가 아닌 경우 뭐 그러니까 그 다양한 예들을 쓰면 되는데 거기에 제가 뭐 간단히 적절한 반례를 제시하고 간단히 말을 써라 했기 때문에 학생 1번이 말한 거에 대해서 반례를 하면 이제 요 정도로 써놨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오늘은 너무 연연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괜찮은 거죠. 홀수지만 순환소수가 아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0.2니까 뭐 이런 거. 2번 애가 말한 것처럼 분모가 소수이면 유한소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는 이제 3분의 1 이런 거 괜찮죠? 3이니까. 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냥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3번 애가 말하는 거는 1000 하면 되죠. 뭐 1000 이러면. 그쵸? 1000 전분의 하나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애가 말한 거는 기약분수가 안 된 거 말하면 되겠죠. 뭐 분모가 오직 이와 약수를 가진다면은 뭐 유한수수가 될 거고 뭐 다른 약수를 가지면 뭐 안 돼. 뭐 이러면 뭐 24분의 18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제가 4분의 3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 썼으면 돼요. 풀면서 뭘 반례를 4개나 쓰라 그래. 짜증 났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요거 이제 밑에 문제를 가려고 일부러 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반례를 찾는 활동이 이제 요거는 요즘 문제가 이렇게 좀 사람을 짜증나게 하죠. 질질 막 끌어요. 요즘에 이렇게 반례를 찾는 활동이 교수학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죠? 그래 맞아 있어. 이건 되잖아요. 근데 수학교육 목적 중에 정시 도약성 요인 중 한 가지의 관점 라카투스의 중요함주의 관점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요즘은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살짝 이렇게 짧게라도 이렇게 좀 보느라 그래요. 답안들을 어떻게 쓰셨나 이렇게. 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따 제가 천천히 볼게요. 지금 이제 올려서 저기다 한번 보세요.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구조를요, 답안의 구조를요, 이건 관계없지만,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저는 구조를 이제 약간 설명을 한 거죠. 중경험주의 뭐 이렇게 하지 않냐. 오류 가능한 것도 인정하고, 불확실성도 인정하지 않냐. 결국에는 그러기 때문에 자꾸 반례를 찾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을 검사, 반박 뭐 하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이게 한 구조예요. 앞쪽에다 그냥 그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그런데 반례 찾는 활동이 지금처럼 막 5분의 1도 찾고 뭐 24분의 18도 찾고 이런 것처럼 그거와 같이 반례를 찾기 위해 뭐 이렇게 예외적인 걸 생각하면서 찾는 거잖아요. 찾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금 좋은 게 뭐 있느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정신도야성에서 이제 굳이 말하는 거에서 되는 게 뭐 논리성이나 뭐 여러 가지 중에 뭐 없어요, 할 게. 그러니까 엄밀성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고를 엄밀하게 할 수밖에. 거기 써놓고 답안을 할 때도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라. 갖다 껴맞춰서 제가 만든 거라. 그래요.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답은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예외적인 것을 찾는 활동을 통해 사실 생각을 해봐서요. 이제 결론을 제가 말했어요. 엄밀성을 키울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엄밀성을.
왜냐하면 아까처럼 발레 차는 거 학생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찬찬히 진짜 생각을 자구를 잘해야지 떠오른단 말이에요. 뭐 직관적으로 툭 떠오르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저쪽으로 이끌어 가려면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전의 사고나 이전의 추측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쓰면 돼요. 이전의 사고, 뭐 이전의 추측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잘 고려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 좀 그렇고요. 고려하지 못하게 된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면서 사고의 엄밀성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죠. 강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끌고 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을 시킬까 하다가 한 거라서 조금 이상할 수 있다고 그거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되고요. 뒤에 가서 기억할 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그래요. 뭐하고 뭐 이렇게 둘이 짬뽕을 시킬래다가 참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라카토스에서도 이러지 않더냐. 그러니까 좀 발레 찾기는 좀 사고를 좀 면밀하게 해내는 학생들이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측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발레 그냥 여기서도 벌써 시험 문제에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만 기억해도 된다.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거. 가져갈 건 그런 거. 발레는 뭐 교과에서 뭐가 나오면 이렇게 쉬운 거 아니더라도 뭐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때문에 그래. 요거 결론적으로 요거를 먼저 보세요. 그 2번을 뒷페이지에 2번을 먼저 보시면 요거 때문에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원래 아주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 나오던 거 아마 그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요런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이제 굳이 이제 갖다 껴맞추면은 사실은 이제 되게 요게 더 중요한 거죠. 통합 경고. 그러니까 발레를 찾다가 아까 같은 경우도 발레를 잘 찾는 애들은 앞에 내용이 완전히 이해됐다는 거예요. 뭐 순환수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력으로 가면 이제 이쪽으로 끌고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한 거죠. 요거 이제 엄밀성. 정신 도약성으로 가면 엄밀한 사고 이거고. 뭐 그렇게 되세요. 요거 때문에 만든 문제다 생각하고 너무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돼요. 아까 그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위에 올라가셔서 또 정리해 보세요. 생각나는 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너무 큰 의미를 안 둬도 돼요. 자, 이제 공학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나 공학도구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어 하는 사람도 요 페이지 딱 정리하면 시험에 나오면 갖다 맞추면 돼요. 진짜로. 보세요. 제가 3개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괜히 우리가 빈칸 채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육 과정에서 좋아. 공학도구가 좋아. 이러는 거잖아요. 공학도구 좀 써. 수업 때. 그 소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저 지웠는데 안 지워진 거예요. 저게 답인데. 하여튼 이거.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가 이제 저런 경우가 많이, 뭐 우리나라만 그렇지는 않고, 뭐 많단 말이에요. 얼른 빨리빨리 너무나 빨리 막 진도 빨리 나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학도구를 좀 활용을 하면, 뒤에는 일부러 이렇게 흐리게 해놓은 거고요. 학습자한테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구체화하는데 학생들이 참 도움을 받겠다 이거죠. 공학 도구 때문에. 그러니까 추상적인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어려운 거잖아요. 수학의 애들이. 추상적인 내용을 시각화시킨다고. 추상적인 수학 내용이라고 그러죠. 추상적인 수학 내용을 해도 되고요. 내용을 시각화 이렇게 쓸게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네들 하도 어려워하니까 수학의 공학적 도구를 써서
약간 이렇게 좀 쉽게 해주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수학적 사고를 신청한 공학적 도구하고 관련된 거 보는 거예요. 공학적 도구하고 관련돼서 수학적 사고를 그럼 어떻게 키우는데 이 생각을 해보면 사고력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네, 사고력 중심의 교수 학습에 집중한다, 전념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굳이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저도 생각 나는 대로 쓸게. 사고력 중심 학습에 집중. 이렇게 써도 돼요. 사고력 중심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학생들이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사고력 중심 학습에 집중할 수 있고 절차적 사고를 키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 공학적 도구가 오면 내 단계별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면서 되니까. 그러니까 절차적 사고에 집중한다? 집중이 또 반복이 되네요. 강조한다. 그러니까 절차적 사고 강조. 집중도 괜찮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냥 말을 예쁘게 하려고 그랬어요. 절차적 사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너무 어려운 추상적인 걸 시각적으로 보니까 좋고, 그 다음에 계산기가 좀 복잡한 것들을 해주고 공학적 도가 복잡한 걸 해주면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좋고, 그쵸? 예. 그런 것들 그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활동 중심이죠. 활동 중심.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활동 중심을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활동 중심 수학 교육을. 근데 활동 중심으로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구 활동을 시켜야 되는 건데 직관적 탐구 활동 그렇게 쓰면 되네요. 말이 맞네요. 직관적 탐구 활동. 제가 그렇게 해놓네요. 탐구 활동을 제공해 줬어요. 그쵸. 활동 중심 하다 보면. 그래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 다 보여주고 이러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많이 여지껏 나왔었죠. 이거를 하면 이제 요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네. 하도 어려워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니까 증명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쵸? 예. 그 증명해야 할 사실에 대한 직관적 이해. 그게 이제 아까 처음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가정 결론할 때 결론을 끌어내게 하려는 거죠, 학생들이. 이 과정만 가르쳐주고. 직관적 이해 또는 관찰에 의한 발견의 과정. 제가 오죽하면 아까 뭐 공학 도구를 한 번도 공부 안 한 사람 없는데 한자도 안 했다 그래도 요 페이지 하나만 진짜 이거 그쵸? 예, 완벽하게 하면 다 커버가 돼요. 공학적 도구가 이걸로. 3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에서 가장 원론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저기 Y 써놨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 소리예요? 이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유의점. 이제 요건 이제 별로 복잡하지 않은 것들. 유의점하고 요렇게 2가지 있어요. 그죠? 요렇게 유의점하고요. 이제 요렇게. 자, 그러니까 유의점은 이제 다 빈칸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채워보세요. 언제 어떤 눈으로 공학적 도구의 활용에 이제 그냥 아무 때나 심심하다고 쓰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 분명. 이렇게 목적 분명.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적을 분명해야지. 그냥 아무 때나 막 쓰고 요번 시간에 그냥 해야 되겠어. 뭐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언제 어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어느 단계. 도입, 뭐 확인, 뭐 이런 어느 단계에 쓸 것인가? 또 뭘 쓸 것이냐. 계산기 쓸 거냐, 뭐 프로그램 쓸 거냐,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아까 나왔죠. 교육적 한계 인식해야 된다고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된다. 그죠? 교육적 한계 인식하라 그랬죠. 교육적 한계 인식에 목적과 수단 혼동하면 안 돼.
나오면 그냥 이렇게 답 쓰면 되고. 네 번째 거 그냥 써놨어요, 제가. 학교 상황, 수급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반적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일어나야 우리 인지 구조 안에서 반성적 사고를 해야 공학적 도구를 들이대도 탈개인화를 할 거 아니에요. 반성적 사고를 안 하고 있는 애한테 공학적 도구가 다 가면 그럼 이제 뭐 메타인지 이동이나 일어나겠죠. 그죠? 이제 하나씩 외우시고 목적 분명 언제 어떤 거 쓸 거야. 한 개를 반드시 인식해야 돼. 반성적 사고를 하게 해야 돼. 반성적 사고를 하게 해야 공학적 도구를 학생한테 줘야 의미가 있어.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근데 이제 방법론적 측면에서 방법, 수학이랑 애들이랑, 그쵸? 실제 어떻게 해주는 거다. 뭐 맨날. 그러니까 좀 사람이랑 수학이랑 좀 그런데, 그래서 둘이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니까. 수학이랑 애들이랑 연결을 시켜준다. 또 수학적 대상, 수학적 관계. 수학적 대상이랑 수학적 관계랑 어떻게 할 거야? 구체화를 시켜준다, 이거죠. 뜬구름, 애들 입장에서는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추상이니까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낙 수학이 뭐 기하, 대수, 다양한 게 많잖아요. 그래프도 봐야 되고 뭣도 봐야 되고. 다양한 표현체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거 이제 5가지 마지막에, 그죠? 요 하나만, 그죠? 걱정, 우려예요. 그죠? 항상 그렇게 했죠? 조심할 거. 왜 4가지는, 좀 좋은 거. 여기는 좀 걱정. 그죠? 지식 변환이 막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거 큰 3개. 그죠? 요거 지금 다 5개. 그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큰 3개, 5개. 이렇게 딱 공학적도 단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걸 찾아보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잘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의미가 없죠. 다른 걸 본다는 게.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또 하나를 해야 되니까 직관주의. 뭐 최근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기입형으로 많이 나왔죠. 여기가. 여기서 뭐 일단은 뭐 그냥 드러내놓고 내심이 있고요. 교사의 계획인 거고요. 학생은 이제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준비했다 이거죠. 교사는. 근데 이제 미션은 이런 거니까 애들한테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뭐 얘들아 뭐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칼라로 보니까 좀 괜찮죠. 쌀알갱이에요. 다 보여요. 쌀알갱이. 밥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거를 뭐 저기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다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리 철학이 뭐냐? 네, 직관주의. 그 위에 올라면 여긴 답이 좀 직관주의라고 떠올랐죠?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네, 떠올랐어야 돼요. 그쵸. 네. 자, 직관주의? 직관주의예요. 근데 여기 너무 힌트가 안 보인다 그러는데, 그래서 더 직관주의예요. 네, 할게,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건 이론이니까 요거 썼으면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직관주의, 형식주의, 논리주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뭐 절대주의로 크게 그렇게 포함돼서 나오든지, 직관, 형식, 논리가 나오든지, 구성, 주격, 문제 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한번 암기한 걸 쓰라고 하려고 낸 문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할 때 요렇게 해놔야 돼요. 그냥 그림만 그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쵸? 요거. 그걸 정확히 중심 표시하고, 왜 그림을 그리라고 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또 그냥 이렇게는 안 나올 확률이 있지만,
이제 뭐 그림을 그리라고 할지 도식화하라고 할지 이런 게 기존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샘돌도 그렇고 수열의 모형도 시각적 모델도 그려라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 튀어나와도 이거 자꾸 이렇게 습관 되시라고 자꾸 이렇게 한 개씩 끼는 거예요. 그림 그려라 뭐 해라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면 됐고 그다음에 뭐 이해해야 하는 건 내심을 이해한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이해를 최종적으로 이해한 내용은, 지금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같아. 뭐 이런 내용들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어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내심에 대해서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그림이 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뭐 이런 거죠. 그 점에서 삼각형이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그 점에서 삼각형의 외심이랑 헷갈리면 안 돼.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성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여기 펜색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바꾸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제가 안 바꾸느라 그래요. 이렇게. 그쵸? 거리 같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서 이제 노란색으로 일부러 티나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라고. 뭐 그런 거를 쓰면 돼요. 똑같이 이거 안 해도 되고 학생들이 그냥 내신 배운 다음에 이걸 잘한 다음에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이걸 발견했구나 이런 성질을 이걸 쓰라는 얘기예요. 고기고 뭐 내심 외심이야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진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나온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네, 여기서는 유형을 좀 보시면서 뭐 지금 직관주의를 쓰라고 했지만 이 바람에 공부하실 때 나머지 세 가지도 다 공부를 해놓고 그다음에 혹시 뭐 그림이라든가 시각화 자료를 그려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이 됐든 뭐가 됐든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이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뭐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냐 발견한 성질이 뭐냐 뭐 어쩌냐 저쩌냐 이런 거는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형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앞에 있는 거니까 복습할 때 써보시면 돼요. 1번은 아까 위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왜 이걸 써놨냐면요. 이것 때문에 약간 이걸 이제 자신의 이론의 베이스에 깔았기 때문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밑에 보니까 인간의 활동으로서의 수학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 빈칸을 제가 엄청나게 했는데 저기 우리한테 힌트가 되는 거는 인간의 활동으로 수학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래서 요거만 보고도 아는데 이 빈칸을 뚫어놓은 거는 일부러 뚫어놓은 거야. 한 번씩 써보시라고 뚫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프로이덴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프로이덴탈이 사실은 약간 자신의 입장이 직관주의 쪽에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론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그냥 넣어놨어요. 그 빈칸도 넣을 수 있어요. 자신의 그 최종 정리를 이렇게 자신의 이론을 잘 마무리한 거는 프로이덴탈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거꾸로 쓸게요. 이거잖아요. 이론을 펼치려고. 그쵸? 근데 그 안에서 교사학적 현상학을 펼치려고 하는 거에서 뒷받침하는 이 프로이덴탈만의 가장 핵심적인 게 수학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인간의 활동을 강조하고 이런 거죠. 그런 게 빠진 거는 수학도 아니야 했던 주장하는 바에서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인을 위한 수학이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뭐 저거는 몰랐어도 지금 우리 한번 써보자는 거.
그다음에 뭔지 몰라도 요게 나왔을 적에 요렇게 혹시 연결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참에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뒤에는 뭐 활동하는 거 그냥 추가적으로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뒤에는 추가적으로 보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발견술로 넘어가요. 발견술로 가는데요. 이거는 아니고 참고하시면 되고, 네.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여기 몰려서 하는 거라서 다 들어가 있죠. 기하랑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뭐 유독 뭐 평범한 얘기예요. 낯선 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낯설었나 봐요. 문제가. 낯선 거 아니었을 거라는데 낯설었나 봐요. 일단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저 위에,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빈칸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남은 수업 동안에도. 왜냐면 그냥 이건 연습하게 하려고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풀다가 여기다 뚫으면 말이 되냐? 이걸 문제를 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럴지도 몰라요. 예. 근데 연습하려고 그래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좀 받아들여야 돼요. 예. 기분 언짢으면 안 돼요.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 뭐 2차 방정식이 등식이라고 생각하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푼 것입니다. 방정식이 저 결과가 나왔을 때 전원석들은 뭐야? 방정식이 참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것을 입에 달달달달 다르라고 그냥 뚫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다 잘 써야 사실은 하는 거예요. 빈칸은 다 써야 돼요. 서술은 좀 그래도 빈칸은 다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오늘은 좀 처음이라 말이 많아서 길어지는데 이게 쉬어야 화장실을 가셔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우선 요 마무리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예비교사가 말이죠. 교수님이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관련 있는 수학적 발견술이 분석법인 거죠. 이러죠. 분석법인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리을 맞죠? 리을. 똑같은 리을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분석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또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 있는데 위에서 또 쓰라 그러고, 뭐 어쩌라 그러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요거 보고 써도 되는 거예요. 연습하려고. 자, 그리고 이제 예비교사가 말하죠. 그렇다면 방정식이 참이 되기 위한 쭉 설명을 하고, 그게 종합법이군요. 제 말은 종합법을 쓰라는 거죠. 예. 여기서 종합법을 근데 혹시 또 칸이 너무 작은데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아니네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문제에다가. 또 모두 채워라 이러면 또 안 될 것 같아갖고 좀 기니까. 예. 근데 실전에서도 빈칸 채우라고 긴 설명 나오는 거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다가는 그걸 쓰시면 돼요. 충분 조건 설명하는 거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 해 두 개 루트 나오는 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끌어낸 해 필요 조건으로 발견한 해가 이제 사실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다 쓰는 연습을. 그쵸? 필요 조건으로 발견한 해가 그죠? 충분 조건도 되는지 알아보면서 그냥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아시는 대로 쓰면 돼요. 이제 충분 조건도 되는지 뭐 조사하면서 살펴보면서 알아보면서 결과적으로 뭐 궁극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해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필요 조건으로 해를 찾았어. 그럼 어쩔 거야? 그게 충분 조건이 되는지 알아볼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어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면 필요 충분이 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이 되는 해를 꽝꽝꽝 찾을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은 뭘 연습시키려고 한 거였냐면요.
아까 여기서 분석법은 말을 했고요. 예. 종합법은 한번 써봐라 이거예요. 방정식에서.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늘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이 여기까지 나오는 것들에서 다 잘해야죠. 그냥 정해진 문제잖아요.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뭐 안 나오면 요래 안 나오고 이러는 거니까. 그냥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유형을. 예. 제가 이게 약간 막 새로 이렇게 꼬아놓고 이런 거는 좀 고민하지만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자, 리을.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많이 우리가 수교재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분석법이랑 이제 관련 있는 대수적 사고 요소는 분석적 사고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결론을 보면 알아. 근데 대수적 사고 요소가 생각이 안 났으면 못 쓴다고요. 예. 대수적 사고 요소가 10가지 정도 우리가 쭉 정리하잖아요. 수교재에서. 근데 그게 안 떠올라. 근데 그거를 다 그러면 그럼 그걸 다시 찾아가서 다 외우라는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돼.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뭔가 다른 힌트를 줘요. 그냥 너무나 뭉뚱그려서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분석적 사고 해 놓으시고요. 해놓고요. 자, 방정식을 지도하는 교사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학교 수학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 분석적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분석적 사고를 잘 활용해야겠죠. 방정식 지도하는데. 그렇게 처음에 사고의 틀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방정식을 지도하는데 분석적 사고를 안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해야 돼. 어떻게가? 그죠? 근데 또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쓰고 싶었거든요. 답안이. 근데 뒤에를 보니까 학교 수학에서 방정식 지도의 문제점이랑 연결해서 쓰래니까 학교 수학에서 방정식 지도의 문제점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뭘로 아냐면 심각한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계산만 시킨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 계산만 시키고 막 문자 조작질만 시키고 막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거에 쓰라는 거였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는 방정식의 풀에서 요구되는 사고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고죠. 학교 수학의 방정식 지도 내용에는 분석적 과정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요 이제 기억을 해요. 맞잖아요.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고인데 사실 그렇게 안 가르쳐. 그럼 어떻게 가르쳐? 이상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계산만 시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교사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쓰시면 돼요. 방정식 지도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용어를 써서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하는 이제 계산만 시켜.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업 나갈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기호의 조작적 측면만을 다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그냥 계산만 시켜 이런 뜻을 문자 기호의 아름답게 만들면 이래요. 아름답게 만듦. 문자 기호의 조작적 측면만을 문자 기호의 조작적 측면만을 강조한다, 지도한다, 뭐 측면만을 지도하는데 그치지 말고 다루는데 그치지 말고 이만 뭐 마음대로 쓰세요. 예. 조작적 측면만을 다루는데 서 그치지 말고 다루는데 그냥 조작적 측면만을 지도하지 말고 할 걸 그랬어요. 그치지 말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되게 그저 조금 거시적이지만 이상적인 내용을 써야지. 학생의 수준에 맞게 문제 해결에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학생의 수준에 맞게 문제 해결 과정에 뭐 분석적 사고가 드러나게 지도해라. 과정에 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도해라. 분석적 사고가 드러나게 지도해라. 뭐 분석적 사고를 키울 수 있게 지도해라. 뭐 그런 말 쓰시면 돼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말을 또 이렇게 써도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사는 방정식 지도에서 문자를 이용한 계산에만 치우치지 말고 뭐 이래도 돼요. 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저 머릿속에 정리해 두신 방정식 지도의 문제점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계산에 치우친 건 사실 맞으니까. 그래서 뒤에는 제가 아마 다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지금 써놔서 복습할 때도 외우시면 되지만 다음 주에 이제 복습 자료가 나갈 때 아, 이건 진짜 계속 외우라는 소리구만.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 해놨어요, 이건.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요렇게 예. 여기요. 예. 여기에서 적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요게 나오면 만약에 이게 진짜 나오면 우리는 이거 안 틀리는 거죠. 했으니까. 근데 진짜 어떨 때 소름 끼쳐요. 이렇게 막 진짜로 수업 시간에 한 거 똑같이 나오는 게 대단히 많이 있어요. 어느 수업이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집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이. 이렇게 막 수업 시간에 한 게 그냥 툭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 수학 아닌 과목도 그럴 것이고 다른 데서 하는 사람도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저것도 연결시키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제점. 그러니까 문제점을 쓰라는 것만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개선할 점도 같이 쓰라고 나오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후에 제목 1, 2, 3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